계엄 문건 이야기 해보죠. 사흘 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2017년 촛불 전국 당시 기무사 내란 음모와 관련한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 공개됐고요. 이후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사전 인지 가능성도 주장합니다만 황교안 대표는 계엄령의 개자도 못 들었다라고 일축했죠. 보수 언론은 문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로 제기된 의혹이 있습니다.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직인이 찍혀있다는 건데 당시 합수단의 불기소 이유서까지 공개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늘 이렇게 안 좋은 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증인 출석 요구를 자유한국당이 해서 나갔을 뿐이고요. 예. 있는 사실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고발했거든요. 네네. 근데 임 소장이 법적 대응 제발 해달라 그랬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 이렇게 말한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수사가 덮여졌고 묻혀졌기 때문에 실체의 진실을 파야 되니까 고발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거 수사를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당연히 고발을 요구한 거죠. 수사가 덮였다고 하시는 것은 당시 의도적으로 수사를 덮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귀국하지 않는다고 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을 소환조차 하지 않은 건 최근에 발생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하고는 맥을 같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소환조차 한 번도 안 하고 재판을 해부하면서 누구는 조현천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인 중지를 한다. 기소 중지란 말을 많이 들어봤어도 여러분 참고인 중지란 말은 좀 생뚱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누굴 보호하려고 했는지 의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본인들의 불기소 처분장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피의자라고 적시하고 있고 조현천과의 사전 의사 연락이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고 탄핵소추가 인용될 시에 계엄 선포 권한을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본건의 계엄 문건의 실행 의사 유무 판단은 피의자와 조현천의 사전 의사 연락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2017년 3월경에 피의자가 참여한 공식 행사에 조현천이 4회 정도 참석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조현천이 황교안에게 본건 개헌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본인들도 이렇게 적시해 놓고 있어요. 그럼 불러야죠. 일단. 그러니까 소장님 이야기는 조현천 없이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수사 의지가 박약한 것이지 이게 뭐 수사를 안 해서 덮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최악의 정치 공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 공작이 되려면은 정부 여당과 임태훈 소장 간의 커넥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미리 나눴다든가 정보를 받았다든가. 앞서 말했지만은 그 국감을 누가 불렀냐면 자유한국당이 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커넥션은 자유한국당하고 있었으면 있었지. 그러니까 부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부르지도 않은 사람에게 커넥션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좀 생뚱맞아 보입니다. 보수 언론은 이 문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본이 있어요. 원본인데 원본이 저희가 그대로 공개할 경우에는 이것을 제보한 사람이 특정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좀 약간 특정인이 이렇게 메모했을 개연성이 높은 그런 흔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원본에 그 흔적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걸 공개를 일일이 또 지우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컴퓨터로 필사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옮기면서 오타가 한 3-4군데 발견돼요. 지금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은 한자에 오타가 있기 때문에 조작된 문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소장님 이야기는 그걸 그대로 공개를 하면은 이 제보자 신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로 다시 쳤다는 말씀이죠. 네, 보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타가 좀 생겼다. 네, 그렇습니다. 조작된 문건 아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검찰과 군검찰은 이 문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똑같은 문건을 갖고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는 검찰 스스로 잘 알겠죠. 이 내용이 위변조인지에 대한 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수사 기록을 그대로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국 관련 대비 문건이요. 이것은 뭐 명명백백히 밝혀질 문제라고 봅니다. 그 제보해 주신 분은 어떻게 내부인입니까?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그것도 말하면 안 됩니까? 너무 특정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검찰도 이 문건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번 공개된 문건은 가짜다. 그게 왜냐하면
이 문건이 지난번에 공개된 건 3월에 작성된 예.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건이 2월에 작성됐습니다. 예. 이름도 다르죠. 예. 이건 현 시국 대비 문건이고 이 문건 이름이 앞에 표지를 보면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문건 이제 3월 달에 작성한 것은 계엄 상황 뭐 합수 어쩌고 저쩌고 이게 방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부랴부랴 겁이 난 이 나머지 5월 10일 날 이걸 영원히 못 보게 하기 위해서 훈련 비밀 2급으로 등재를 하는 과정에 이것이 중요한 부분들이 삭제되고 저장됐을 개연성이 저희는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이번에 공개된 것은 뭐 원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원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내용이 밝혀진 것들이 좀 민감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반정부 활동을 하게 되는 금지 포고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국회의원들을 검거 후 사법 처리한다는 게 나와요. 예, 체포 얘기도 나오죠. 예, 이거는 의원 전족수를 미달시키기 위해서 계엄을 해제 못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고 또 하나는 신촌 일대와 기존의 이제 병력 배치도에서 더 나가서 신촌 일대, 대학로 일대, 그리고 서울대 일대, 그리고 내부순환도로, 톨게이트, 그리고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의 다리를 모두 계엄군이 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병력 이동도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쟁점이 되는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국방부 비상대책을 NSC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건의, 그리고 국무총리실, NSC 등 정부 컨트롤 타워를 통해 계엄 선포 관련 사전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문건이 저희는 한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이제 의심하는 것이죠. 예, 한교안 대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 문건에 보면은 뭐 방송국을 어떻게 한다, 국회의원은 체포한다, 사단이 한강 다리를 점령한다, 이렇게 좀 놀라운 것들이 적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문건에 의하면은 각 사단에 또 하부 지침 명령사가 내려가야 될 거거든요. 그건 혹시 확보하셨을까? 그거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확보한 것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계엄군으로 동원될 기계화 부대에 2곳을 방문한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 작성한 다음에 방문했습니까? 아니면 전에 방문했습니까? 3월 시기에 방문했는 기록이 2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이제 사실상 기무사령관이 일선 부대를 안 갑니다. 왜냐하면 기무사령관은 기무사령부에 있으면서 각 사단의 기무 부대들이 다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정보 보고를 받지 야전에는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 행보죠. 기무사령관이 뭐 청와대를 방문한 기록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NSC 부분이 중요한 게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황교안이었기 때문에 NSC 의장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NSC를 열어서 이 문건을 봤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네, 4차례 정도 갔기 때문에 3차례는 총리실에서 열렸고 1차례는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대행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는 국군 최고 통속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서 보고받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받지 않았다면 굉장히 무능한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요.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도대체 밑에서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나는 모른다? 이거 정말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정치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지금 야당의 당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도 넌센스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래나 저래나 빨리 당대표로에서는 물러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무사령관 또 당시의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하고 긴밀하게 이야기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무사령관이 본인은 뭐 죽기 전에 한국에 안 간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뭐 죽기 전에 잡아와야죠. 그러니까 잡아오는 것도 저는 우리 한국 수사당국의 의지가 박약해서 그렇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범죄인 인도조약도 체결되어 있고 한데 미국 땅이 아무리 넓다 하지만 추적을 해야죠. 사실은. 그거 안 하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공권력이 힘 있는 자에게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 하지 말고 수사를 해라. 네, 그렇습니다. 다시 또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네. 말씀 같고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자기는 이 사건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자 지금 군인권센터에서 윤석열 총장의 직인이 찍힌 문서를 다시 공개했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가 오늘 불기소 처분서를 들고 왔는데요. 예. 이 맨 앞장에 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이 문건의 보고를 받았죠. 왜냐하면 이 합수단이요. 우리가 말하는 특검이나 이런 법령 체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가 이 민간의 모든 영역에 책임을 받고 있고 이것이 중앙지검의 직인이 지켜서 불기소 처분서가 나가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이걸 당시 지검장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상관은 굉장히 저는 무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휘 라인에도 있었고 윤석열 총장의 직인이 찍혔으니까 모를 리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은 이 직인은 자동으로 날인되는 것이다. 네. 전결이 되는 것이다. 네. 윤석열은 모른다 이런 네. 입장이란 말이죠. 그것도 무책임하죠. 예. 자동으로 전결된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문정 검사님이나 우리 서지영 검사님한테 나중에 또 취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굉장히 조직 내에서 이게 지금 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결사 옹이대 조직처럼 이렇게 방어하려고 드는데 그게 아니라 원하는 대답은 이겁니다. 이게 문제가 드러났으니 수사를 재개하겠다. 다시 수사 재개를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예.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듯이 마치 없었던 사실을 저희가 폭로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무능한 검찰의 그 밑바닥을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과 윤석열 총장이 약간 코너에 몰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게 똑같은 사안에서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권 그때도 직인이 문제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최성해 총장은 내가 안 찍었으니까 직인은 아니다. 표창장은 위조됐다는 것이고 그 하부 밑에 직원들은 다 정결이다. 그거 자동으로 일일이 총장이 다 찍지 않고 직원들이 알아서 한다 그랬는데 검찰이 그 밑에 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고 최성해 총장 말만 듣고 기소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거랑 지금 이 논란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노만석 부장검사가 직인을 훔쳐다가 찍었는지 위변조해서 찍었는지 이것도 사실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치면은. 그럼 이것도 사실 특검하면 재판을 해부해야 되는 건입니다. 같은 논리면 검찰이 굉장히 변명이 공색하다. 네, 맞습니다. 그런 논리가 되니까요. 네.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이중적인 그 시각을 바라보는 것은요, 굉장히 저는 그 인지부조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돌아오지 않는 거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우리 수사당국의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잡으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노력해야죠. 예.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자, 한번 수사했던 사안이라서 다시 수사하기는 또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공권력의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실제 진실을 파헤쳐야 되는 국민의 공복이라고 자처하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검찰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요. 경찰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좀 인터폴 통해서 잡을 노력을 한다면 이기게 이제 수사권 분리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이야기도 나옵니다. 청문회는 이미 작년 11월인가에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흐지부지 됐고. 사실은 그걸 다시 개최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청문회 개최 언제나 환영하고요. 저는 청문회 개최가 만약에 안 된다면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제보는 받은 게 있습니까? 아직 공개는 하지 않은? 제보들은 늘 들어오기 때문에요. 어디서 어떻게 훅 하고 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제보를 늘 기다리고 있는데 제보는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윤석열 총장에서 관련됐던 의혹을 어떻게 제기하신 겁니까? 바로 발끈하고 검찰 쪽에서 인권센터 이 얘기에 반발을 했단 제가 말이에요. 라디오 이제 출연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어제 대검에서 그 해명과 관련된 걸 기자들한테 문자로 뿌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받아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불기소 처분서를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받아보고자 저희가 오늘 보도자료와 함께 이제 이 불기소 처분서를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몇 페이지 넘어가면요.
이 검사장 직인이 찍혀 있는데 보통 사선으로 그어 놓는데요. 예. 근데 오늘 이제 거기 보도자료 내는 거 보면 이게 사선이 끄였는데 마치 우리가 이거 예. 사선을 지우고 예. 공개한 것처럼 해서 그렇게 했어요. 예. 저희가 참여연대도 고발을 했고 저희도 고발을 했고 다른 개인분들도 고발을 해서 불기소 처분서를 법무법인에서 받은 걸 그대로 저희가 공개한 거거든요. 뭐 사선을 지우고 이런 거 전혀 없었다. 없었고 그래서 그대로 받은 거 사진 찍어서 오후에 저희가 반박 보도자를 또 냈습니다. 엉뚱한 소리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군인권센터에서 이 문서를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거짓말하는 것은 검찰이다 이렇게 반박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자기네들이 준 거 그대로 공개했는데 무슨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직인 얘기하고 있는데 예. 검사장 자리 도장 찍었냐 안 찍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의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병원을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임태호 소장에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고요. 2부 김용민 변호사와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